그렇구나. 음. 트랙 스트림이 4번으로 나가고 있었구나. 그럼 4번으로 다 맞추고 일단 잠시만요. 그러니까 40분 동안 소리 어디 갔노?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럴 때가 제일 짜증나. 아 스트리밍이 4번으로 나가고 있구나. 1번으로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4번으로 나가고 있었구나. 보자. 퀘스트 2의 파드박 2번 1번 나누고 됐다. 오케이 됐어요. 이게 왜 이러지? 참 맨날 이게 그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좀 진지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PD랑 작가의 차이 그리고 방송에서 왜 그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얘기하면서 나는 방송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30분 동안 얘기했던 걸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긴 해? 아 30분 동안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해야 되네? 오 예. What the fuck is that? 좋아요. 어차피 다시 말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슈 어쨌든 어떤 이야기였냐면 좀 이제 근데 한번 얘기했으니까 간추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방송에 요즘에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왜 나는 시청자가 안 오르지? 혹은 이제 내 방송은 왜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하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저도 배운 만큼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배운 만큼만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저는 2년제 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2년제 대학교는 실무 위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이런 이제 기획이나 이제 뭐 연출 이런 것들은 직접 가르치거나 뭐 강사를 초빙해서 하지 않고 과목 중에 이제 비평과 평론, 평론, 분석 이런 과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화나 뭐 예능, 애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런 다음 독후감을 쓰게 해요. 그래 여기까지는 평범해요, 그쵸? 그냥 독후감 쓰는 이야기잖아, 그쵸?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똑같은 영화를 또 한 번 봐요. 이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라요. 어? 똑같은 걸 또 보게 하네? 뭐지? 교수가 노망이 났나? 이런다고요, 사람들이. 그러고 이거 독후감 다시 내면 이거 개꿀이겠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수가 이제 영화 끝나고 딱 불 켜면서 이래요. 아, 잘 봤지? 이제 너희가 썼던 독후감 나눠줄 테니까 이제 그 봤던 영화에 대해서 그 니네들이 좋았다고 말했던 거 전부 다 이제 나쁜 점을 지적해서 내면 된다. 이제 이게 딱 그 소리 듣자마자 이제 어? 어? 사고가 멈춰요. 어? 어? 사고가 멈춤.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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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아요? 선생님? 근데 안 할 수도 없어. 왜? 과제니까. 과제니까. 너네가 좋아한다고 했던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평하고 이제 비평한 다음에 그 부분 나는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거 적어서 내라. 오. 이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아, 나 이 연출 부분 너무 좋아했는데. 아, 이거 이게 단점이 있어? 단점이 뭘까?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사람은 또 찾아내요. 찾아내. 심지어 교수가 심지어 그 첫날은 그냥 2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이 비어요. 그러니까 영화 1시간짜리를 보여주고 단편 영화 1시간 이런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1시간 독후감을 쓰고 1시간 동안은 뭐 너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갈 사람은 가라 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2주째에는 영화를 1시간 보여주고 2시간을 줘요. 하라고. 그러니까 애초에 교수님은 다 계획이 있던 거야. 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싹 써서 내요. 그럼 이제 비평하는 게 어느 정도 생기죠. 비평하는 것이.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통계를 내요. 이걸로. 어떻게 통계를 내냐면 이제 다 걷어요. 그런 다음에 비슷한 의견이 있는 부분을 다 적어요. 일단 다 적어놔요. 비슷한 의견이 있는 부분. 즉 예를 들면 이 부분의 연출은 대단했지만 너무 화려해서 집중이 흐릴 수 있었다. 뭐 이런 의견이 뭐 네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요. 그렇게 해서 이 영화의 장단점을 통계를 내서 이 영화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비평과 이게 바로 평론이라는 거고 분석과 통계라는 거니까 앞으로 나는 이런 과목을 할 거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이 교육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이러고 이제 그 2주 동안의 첫 수업이 끝났어요. 음. 그러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 예, 진짜 헬이에요, 이거. 의외로 헬이에요. 왜냐면은 런닝맨 첫날 재밌지. 런닝맨 첫날 첫날 볼 땐 재밌지. 런닝맨 갖고 오셨네 오늘. 좋댔네. 런닝맨 들고 볼 땐 좋지.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2주째 다시 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걸 단점을 찾아내지? 심지어 이게 교수님도 이 리즈를 진짜 잘 파악하는 게 뭐냐면요. 이 리즈를 잘 파악하는 게 뭐냐면 첫날에는 그냥 유명하지도 않은 거 그냥 그 아무거나 가져오거든요. 근데 둘째 날에는 얘네들이 이제 파악을 하잖아요. 막 주라기 공원 이런 거 가져와요. 막 1박 2일 이런 거 가져와요. 콘서트는 뭐지? 빅뱅 콘서트 이런 거 가져와요. 미치는 거야, 이제. 씨. 사람이 점점 미쳐가요, 진짜. 나중에 가면. 대신에 이 교수가 그나마 좋았던 게 뭐냐면 과제가 없었음 대신에 과제가 없었어요. 음. 과제가 없고 항상 대신에 항상 대신에 그 뭐지? 1시간 일찍 끝내줬음. 첫날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처음 본 날에는 항상 1시간 정도? 늦으면 30분 정도 일찍 끝내줬음. 항상. 그런 식으로. 왜냐면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까. 머리 골까지게 빠지는 거 아니까. 그때가 추억이다.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인터넷 방송에 도입하면은 예, 그쵸. 주옥 같으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인터넷 방송에 좀 빗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워썬더를 한다고 치죠. 워썬더 방송을 했는데 워썬더가 의외로 방송 시청률이 높았어. 그러면 내가 워썬더를 시청자들이 왜 좋아하는 걸까라는 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시청자들이 많이 보려면. 그럼 일단 워썬더 한 방송을 쭉 자기가 시청을 해요. 다시 자기가 한 걸.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시청자의 반응이 좋았나를 쓱쓱쓱 써요. 다 써요. 그 다음에 시청자들의 좋았던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의 단점들을 다시 써요. 이 부분은 정말 좋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내가 너무
집중을 했다. 아니면 이 부분에 멘트는 정말 잘 쳤는데 의외로 그 포성이나 이런 거에 묻혀서 좀 아쉬웠다. 뭐 이런 것들 쓱 써요. 쭉 써요. 그 다음에 다음 방송에서 똑같이 써먹을 거는 가져가고 다음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뭐 나빴던 것들은 당연히 안 가져가는 거고 좋았던 것들 중에서 좋았던 것들 중에서도 방송의 흐름에 맞지 않거나 혹은 너무 자극적이어서 이후 방송에서 계속 쓰게 되면은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은 빼요. 쭉쭉. 그럼 보여요. 슬슬 내 방송은 어떤 사람들의 리즈와 어떤 사람들의 그 취향에 맞아가고 있는가를 대충 눈에 보여요. 그럼 이제 다음 게임을 선택할 때도 보여요. 다음 게임을 선택할 때, 아, 내 시청자들은 내가 탱크를 몰고 조준하고 있을 때 참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구나. 그럼 나는 다음에 좀 이제 정적이지만 조금 이제 액션성이 있는 게임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녀오세요. 아, 응, 호끼. 응.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쭉 하고. 그러면 이제, 정적인 거 좋아하네? 조준하고 있는 거, 내가 조준하고 있는 동안 수다 떨고 이런 거 좋아하네? 레식 시즈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레식 시즈로 방향 트는 거예요, 게임을. 근데, 내 비행기 타면서, 도구 파이트 하는 이런 걸 좋아하네, 사람들이? 어? 그러면 나 액션성 있는 게임을 해볼까? 에이펙스 해볼까? 에이펙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게임도 나눠지고, 세 번째 게임도 나눠지고, 네 번째 게임도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장단점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방송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매니저가 정말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 그래서 이제 아까 열변을 토하고 있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건데, 뭐냐면, 음, 방송에는요, 그 위에 PD가 있고 작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PD라는 부분은요, 그 PD라는 부분과 작가라는 부분, 이게 둘 다 근데 감독이에요. 감독인 건 맞음. 근데 이제 둘이 역할이 완전 달라요.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겠죠? 감독도 글 쓰는 사람이고, 아니, 감독도 연출하는 사람이고, 작가도 연출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작가는 뭐냐면, 작품을 연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표현, 사물, 이런 거 그냥 쭉 쓰는, 말 그대로 연출, 스토리의 진행, 이런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PD, 감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 광고, 그, 경영, 이런 것들이에요. 분류가 완전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분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 달라요. 이쪽은 돈에 관련된 그런 거를 그거 하는 게 PD고 작가는 말 그대로 그냥 스토리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아까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게 만약에 내가 배우한테 물을 쏘고 싶은 거야. 그냥 물을 그냥 폭포 수행처럼 막 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작가는 이렇게 하겠죠. 작가는, 이번에 물 쏠 건데, 이거, 물 쏘는 거, 기계 한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드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갖다 놓고, 이제, 그럴 수 있죠. 어쨌든,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드는 기계 있는데, 그거 갖다가 쏘면은 연출도 좋고 참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PD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너무 비싼데? 야, 그거 말고, 야, 차라리, 저기 뭐지? 우리 어차피 배우가 선인이니까, 그냥 폭포 가서 맞자. 폭포 가서 맞으면은 돈도 싸잖아. 그럼 이제 작가가 폭포 가서 맞으면은 주변에 응? 그 사람들 통제하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도 500만에서 700만 원보다는 싸게 먹히지. 이런 식으로.
그냥 둘 다 악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조율을 하는 게 PD의 역할이고요. 작가는 섭외나 이제 그 섭외나 연출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편집에도 관여를 해요. 편집의 자막 같은 거에도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제 편집가가 편집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작가는 옆에서 자막을 만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는 이런 부분의 자막이 어울리겠다.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런 자막이 어울리겠다. 이런 거. 음. 그럼 이제 그 작가가 이제 포토샵을 이렇게 만들어서 야 다음 거에 넣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그런 동안 PD는 이제 다음 거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주제는 뭘로 할까 이런 거. 그리고 광고 따러 다니고 뭐 이번에 자금이 좀 없으니까 연출을 좀 적게 해가지고 뭐 이 연출을 최대한 뭐 줄이거나 아니면은 저예산 연출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둘이 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그래서 감독이 총대를 메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돈을 갖고 있거든. 돈에 대한 그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감독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하나 더 있는데 작품의 재창조.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썼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고통주기야. 돈 주고 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그런 차이예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매니저와 그 스트리머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작가와 PD의 관계예요, 결국. 작가는 스트리머고요. PD는 매니저예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작가는 좀 더 표현력 있고 좀 더 액션성 있고 좀 더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매니저는 방송의 지속력 방송이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러니까 자금력 뭐 아니면은 뭐 시청자들의 니즈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트리머는 계속 나 이런 연출하고 싶다. 나 이런 방송하고 싶다. 나 이런 게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컨텐츠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금 대단한 게 뭐냐면 이 PD의 마인드가요. 이 PD 분들의 마인드가 작가랑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PD랑 작가를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예를 들면 이제 작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써놓고 이제 자금이나 연출력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프로듀싱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 작품을 찍는 회사가 30%밖에 그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근데 작가는 막 50%, 70%막 120%막 이런 걸 원하는 거야. 그럼 이제 PD는 이거를 내 30%라는 영역을 가지고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PD와 작가의 마인드가 같이 있잖아요. PD와 작가의 마인드가 같이 있으면 내가 이미 30%밖에 효과를 낼 수 없는 걸 알아. 그러면 난 이렇게 스토리를 짜내고 싶긴 해. 그러면 30%에 맞는 효과를 고민을 해요. 글씨를 쓰기 전에.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쓰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러니까 스케일이 넓은 거를 이렇게 찍고 싶다고 했을 때, 작가는 그곳에 직접 가자 이러는 거고, PD는, PD는 이제, PD는 이제, 안 돼, CG로 해야지. CG로 해야 싸게 먹혀, 이런 거. 응. 이런 건데, 이제, 그 마인드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사람은 있으면, 아, 요번에 평창에 논밭에
그냥 그 녹색 카페트 깔고서 한 다음에 하는 거 어떨까요? 그럼 현장감도 있고 그 CG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온 게 기생충이에요. 아, 기생충 맞나? 그거? 감독? 아, 그 영화? 영화 이름 기생충 맞나? 어쨌든 그렇게 나온 게 기생충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집 섭외해 놓고 나머지 그 주변에 그 크로마키 커튼 쫙 깔아놓고 그러고 작업한 걸로 알아요. 그 기생충. 어. 돈 적게 들이려고. 왜냐면은 그 주변에 숲이 있는 그런 집은 찾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잘 멋있는 집에서 찍고 싶은데 영화적으로는 그림이 예쁘니까 그런 집들이 그런 예쁜 집들에서 찍고 싶은데 그런 집들은 대부분 주변에 주택가가 많잖아. 근데 여기서 영화에서 원하는 그 연출은 산속에 있는 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고 그 집을 섭외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 사기도 해야 돼 막 이러니까 그냥 집을 섭외 아무 예쁜 집을 섭외한 다음에 그 주위에다가 CG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 우리가 그 생각하는 영화라는 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PD와 매니저의 역할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음. 그래서 이제 스트리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인터넷 방송도 마찬가지야. 약간 그 인터넷 방송에 적용했을 때의 그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스트리머들은 대부분 작가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요렇게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어. 근데 그건 자신이 하고 싶은 거지. 뭐 돈이라던가 자신의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말대로. 근데, 근데, 매니저의 입장에서 보면 아닌 거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시청자들 다 떠날 거다. 이렇게 하면은 시청자들 반응 안 좋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매니저와 스트리머는 달라요. 완전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사실. 이 둘은. 물론 그리고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두 개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더라고요. 음. 요즘에 마기마기님 뭐 하시지? 마기마기님 요즘에 방송하시나? 방송하시네. 마기님이 그 이분이 쫀득님 매니저였으면서 이제 예전에 그 샌드박스 쪽에서 뭐 버튜버라 그래가지고 뭐 나왔던 적이 있는데 비올인가 뭐 해가지고 도깨비 컨셉으로 내놨던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거 하시다가 이제 호요비, 예, 호요비. 그 하시다가 마기마기 그 계정 파가지고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인데 저분 진짜 잘 나가요. 방송 처음에 했을 때도 한 100명 이상 봤었고 쫀득님 버프 받은 뒤에도 상당히 잘 나가고 그 버프 끝난 뒤에도 상당히 잘 나가요. 아, 그래도 지금 현재 아무리 못해도 200명은 찍을걸? 저분? 200명 정도는 찍을걸? 아무리 못해도. 왜냐면은 이걸 했을 때 좋다, 이걸 했을 때 나쁘다가 보이니까 자기는. 근데 난 이걸 하고 싶어. 근데 이거 하면 안 돼. 그럼 이걸 하고 싶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 시청자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이런 마인드. 이게 방송에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응? 왜요? 응?
그러게 말이에요. 마이크 이슈로 어쩌다 40분을 그냥 조용히 날려먹었네. 야, 씨, 큰일 났네. 에이, 자뻑 심하네. 아, 자뻑 너무 심한데? 아, 이거 자뻑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잘 못해요, 사실.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잘 알아도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방송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어쨌든 간에 작가의 마인드예요. PD의 마인드도 어느 정도는 있긴 하지만 작가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저는 근데 못해요. 방송을. 왜 못하냐? 연출이라는 걸 잘 못해요. 연출.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감정을 숨겨야 되거나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그 흐름에 맞지 않으면 쳐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음. 흐름을 쳐낼 줄 알아요. 흐름도 쳐내고 막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는 타입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방송을 잘 못해요. 내가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방송을 잘 못해요. 내가 방송 잘하고 있었으면 지금 제가 시청자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주 안 보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게임 시작하면 다 나가. 내가 게임 시작하면 다 나가. 아, 이제 또 레시키고 있네 이러면서 나가. 혹은 이제 레식을 안 키면 이제 뭐 맨날 스타 투어 하던가 아니면 이제 그 뭐지? 뭐 하여튼 뭐 되게 지루한 게임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섀도우 택틱스 막 듣도 보도 못한 거 막 이런 거 들고 와서 해요. 진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얘 또 게임에 집중한다. 이런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안 봐. 보러 온 사람들도 있긴 해요. 보러 온 사람들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안 봐. 게임 시작하면은 다 가. 그러다가 이제 다른 시청자가 와. 다른 시청자가 와가지고 이거 한마디 하지. 시참돼요. 제가 아까 시참 안 받는 이유도 얘기했어요. 참고로 시참 안 받는 이유는 저는 솔직히 시참을 바꾸서 그쵸 잼 시참을 바꿔서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날 띄울 자신이 없어요. 근데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나오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백퍼블 하는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장님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방송에서는 어쨌든 제가 그 이 조연이잖아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니까 이런 거 맞춰주고 띄워주고 이러는 거는 제가 그냥 어느 정도만 시청자들 니즈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제가 주연이 돼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뭐 분위기를 띄운다 이런 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아 맞다. 와우. 먹고. 아! 야! 형을 떼질 소세지다. 이 빨리 나가. 시벌 내가 전화했는데 안 받아. 동생 왔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지? 동생이 왔고 이제 아니 이게 40분 동안 이게 무음 방송 했는데 이제 곧 가야 돼.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씨. 40분 동안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씨 그게 날아가고 어? 이제 동생 와가지고 밥 차려야 돼. 미쳐버리겠네.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인생. 어쨌든 간에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뭐 이야기할 거는 감사합니다. 재미있었다면 다행이네요. 어쨌든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면 사실 요즘에
갑자기 뭐 대형 스트리머, 그러니까 대기업이라 그러죠, 소위 대기업이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컨택을 받았다 막 이래가지고 뜨는 사람이 있다고. 나도 그런 컨택을 받으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런 컨택 받으면 열심히 할 자신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을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 주장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허무맹랑한 거리란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쭉 얘기했잖아요. 쭉 얘기했잖아요. 보통 이제 컨택을 받아서 잘 되는 분들은 그쵸. 방송은 본인이 노력하면 되는 거지. 컨택을 받아서 되는 사람들은요, 보통 보면 컨택을 당했을 때 자기가 이미 어느 정도의 기획력이라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인드 노력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방송에. 그런 사람들은 잘 커요, 진짜. 쭉쭉 커요. 진짜. 근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컨택을 받아도 오래 못 가요. 컨택을 받아도 진짜 흐지부지하다 그만두는 그 시청자가 갑자기 확 줄잖아요. 컨택을 받았다가 컨택 실패하면 그거 보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현타 와가지고. 현타 와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래서 한 거긴 해요. 응.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좀 씁쓸해서요. 요번에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드릴게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드리는데 있었어요. 컨택을 주변에 이야기하던 사람들 중에 컨택을 받으신 분이 있었어. 근데 있었는데 컨택을 받아 놓고도 시청자가 200명을 간신히 넘겼어서 처음에 200명 간신히 컨택 받으면 원래 최소 300명 찍어야지 이제 맞는 거예요. 원래 컨택을 받으면 최소 300명은 찍어야 맞는 거예요. 원래 컨택 받고 하면. 근데 이제 200 몇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줄더라고. 점점 줄다가 지금 보니까 평균이 높을 땐 70, 80 그 정도고 낮을 땐 한 40까지도 가더라고요. 30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시더라고. 그거 보고서 딱 느꼈지. 아, 역시 내가 본 게 맞았구나.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됐었구나. 역시. 그냥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보고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쟤는 컨택 받아가지고 200명도 찍어보고 엄청 부럽네. 이게 맞나? 나는 이렇게 개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걸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자신이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제 동생이 저녁밥을 해줘야 되므로